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입니다. 비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조금 오늘은 목이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이 목 감기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주 극히 조심하십시오.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네요.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되고 목을 쓰지 말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저희가 매일 방송하니까 목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음력은 12월 29일입니다. 지금 한 3일 남았습니다. 이틀 3일. 예, 설이죠. 설이 3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무인일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마지막 정리도 하시고 고향 갈 준비도 하시고, 또 고향에서는 또 친인척 자식들도 오는 것을 맞으려고 떡도 하시고 뭐 준비도 굉장히 바쁘실 때입니다. 우리 옛말에 있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쉬어가라고. 서둘다 보면은 뭔가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없을 때니까 준비하고 자료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뭐 돈만 있으면 다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살 때보다는 지금이 아마 최하가 30~40%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만은, 연말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이는데 다른 때는 조금 아끼더라도 아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심껏 정성껏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즐거운 설 연휴가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탄생은 미나리 아제비가 되겠습니다. 탄생석은 스노우프라이크 옵시디언이라고 합니다. 1월달 탄생석은 가넷이고요. 오늘은 탄생목은 느릅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기수 신창원이가 탈옥을 했습니다. 한전 우리나라를 들썩했던 일입니다.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창원이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 화장실 환풍구 최창석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교회 공사장으로 숨은 다음 굴을 파고 탈옥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환풍기가 32cm 28, 32cm 28이면 요런 크기보다가 조금 크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요거는 요거는 28cm가 되겠고, 근데 요 정도 크기인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신창호는 이 32cm, 28cm를 통과하기 위해서 매 2달 전부터 끼니를 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5kg까지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1999년 7월 16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검거될 때까지 장장 908일에 걸친 탈주국이 시작됐죠. 재검거 이후 신창호는 22년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모본수 자격으로 수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908일 동안에 탈출해서 있던데 검거하지 못해서 놓치고 검거하지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수많은 경찰관이 옷을 벗었죠. 현재 교도소에서 아주 모범수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연이어 붙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민입니다. 칭찬하고 찾을 일은 없는데, 그때 검거 당시에 옷이 이 화면처럼 얼룩얼룩 이상한 무늬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이 돼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그걸 생산하고 디자인했던 회사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용산에서 일어나는 참사입니다.
용산 사지구 철거 현장 화재 사건입니다. 또는 용산 참사로 불린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 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그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 2명, 전철원 회원 2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 16명, 농성자 7명이라고 합니다. 이로 해서 많은 인적 사고가 났던 용산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도 조봉암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보당 사건 또는 조봉암 사건은 1959년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반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해 조봉암을 사형 집행한 사건입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체합의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진보당의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처형된 죽산 조봉암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 대법관 13명이 전원 의견 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고 유일한 증거인 관련자의 자백 또한 감금과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대한입니다. 대한은 우리나라 음력 절기 24절기 중에 마지막 24번째 절기입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추위라는 뜻입니다. 대한은 음력 12월 섣달에 들어있고 매듭을 짓는 절호입니다. 양력 1월 20일경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됩니다. 태양 환경은 300도 위치에 있을 때가 대한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배 가수입니다. 1951년 1월 20일 출생이로 경기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하며 음악으로 데뷔를 했고 71년 TBC가 주최한 대학생 재즈 축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1979년 1집 앨범인 뱃사공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고 당신은 안개였나요? 두 번째 만난 사람, 서글픈 사랑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인지도를 높인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재에도 KBS 가요 무대에 꾸준히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남경필 의원입니다. 1965년 1월 20일 정치인 출신 기업인으로 현재 빅케어 대표이사입니다. 제15대, 16대, 117대, 19대 국회의원과 제34대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선 실패 이후에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1965년 1월 20일 기업인이자 정치인 남평우의 아들로 태어났죠. 경북고등학교를 졸업을 거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를 했고 경인일보에서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기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예일대
이제 MBA 학위를 취득했고 예일대 한국인 학생회 회장도 지냈던 분입니다. 배우 정웅인입니다. 1971년 1월 20일 배우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출신이고 서울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과 경기도 안양시에서 성장을 했고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 영화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연극배우 첫 데뷔를 했고 1년 후 1995년 영화 리허설의 단역 출연을 통하여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으며 이듬해 1996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1년 후 1997년 SBS 서울방송 천일야화의 단역 출연으로 정식 연기자로 데뷔를 했고 2006년 6월 3일 12살 연하 이지영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현재 장녀 정세훈, 차녀 정소연, 삼녀 정다운 세 딸이 있다고 전합니다. 다음은 배우 김인곤입니다. 1978년 1월 20일 부산 수영구에서 출생했습니다. 전설로 회자되는 1996년도 수능 시험 상위 0.8%의 매우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가장 낮은 과에도 지원했지만 원서 영역을 잘못 썼는지 탈락했다고 합니다. 담임은 차선책으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러 보냈지만 대신 본인의 의지가 이미 영화 쪽에 있었기에 동국대학교 영화연극과에 기원하여 수석 입학해 그 해에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과탑을 놓치지 않았지만 이른 나이에 집안에 가장이 된지라 여러 알바를 전진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졸업작품으로는 슈브스키라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연출은 안하고 배우로 전업을 했죠. 대학교 선배인 홍경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오디션을 선보러 가서 1998년 영화 송어의 태주 역으로 데뷔를 했고 이름을 폭발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영화 해운대에서 불사 개그캐를 연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흥양 자체는 해운대가 단연 앞서지만 남자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개봉 15년이 훌쩍 넘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찍새 캐릭터로 더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Y&K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속사가 없이 지냈다고도 전합니다. 여배우입니다. 추자현입니다. 추자현 본명은 추은주고요. 1979년 1월 20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출생한 여자 배우입니다. 1996년 SBS 드라마 성장느낌 18세로 데뷔를 했고 그 후 중국으로 진출해서 2011년 후난이성TV 효과적 유혹에 출연했습니다. 2011년 중국에서 한복 누드를 찍어 많은 화제를 모았고요. 2012년 중국 드라마 말할 여우적 행복 시간의 중국 배우 위샤오핑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해서 2016년 9월 연인 관계임을 알렸고 2017년 1월 18일 배우 오효광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1일 혼인신고한 지 2년 만에 아들 바다가 돌을 맞이해 돌잔치 겸 결혼식을 올렸던 일입니다. 요중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혼이냐 아니냐 기냐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추자연 씨가 참고 지내는 것 같고요. 추자연 씨 그 출생에 대한 부모와 사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중국으로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기를 선양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를 만난 분입니다. 기업인입니다. 설경동씨입니다.
1901년 3월 19일 나셨다가 1974년 1월 20일 날 가신 대한전선그룹의 창업주입니다.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고요. 15세 때부터 신의주에서 곡물 도매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의주에서 5년간 거주한 뒤 함경북도 청진으로 옮겨 일본인과 합작하여 한복 약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무가 됐고요. 1936년 동해수산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장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1945년까지 어선 70척으로 늘어났고 관련 수산단체에 관여해 활동을 했습니다. 8.15 광복 후 맨몸으로 월남하여 무역을 주도한 대한선업을 설립했고요. 무역을 하는 한편 적산가옥 토지를 불어받아 팔기도 하다가 원동 흥업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번창해 가자 수원의 성냥공장을 인수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성냥업계를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전 재산을 불태웠으나 1953년 방직공장을 인수해 대한방직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방직 직업은 정책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번창할 수 있었고 정계도 진출하여 자유당 재정부장이 됐습니다. 1954년에는 대한전선을 불어받았으며 1956년에는 대동제당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4.19 혁명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기간산업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대한전선의 시설 확충에 전력하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전자제품 생산과 이의 호경제에 힘입어 그의 기업체군은 대한재벌로 불리게 됐습니다. 고해에 접어들면서 설원식을 비롯한 2세들에게 사업 기반을 물려주고 이선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 기업인으로 5.16 군사정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올라간 자수성가한 기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준비에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미끄러 추운 날씨에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얼음이나 빙판이 있는데 낙상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